오늘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제가 주말이었지요. 주말에 두 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극도의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사춘기 한복판에 있는 고2, 중3, 더더구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두 아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뭐라고요? 18살, 16살인데 엄마 품을 떠나지 않는 마마보이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남자 중에 상남자입니다. 그렇게 상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1시간 넘게 이런저런 깊이 있는 대화가 된다는 것이 저는 어제 문득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아들을 이렇게 키운 제 경험을 공유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이 내용으로 영상 하나를 찍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하다가 큰아이를 임신하고 입덧이 너무 심해서 잠깐 쉰다는 게 무려 13년 동안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전업주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던지라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적은 월급으로 내 식구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두 아이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해줄 수가 없었지요.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큰아이 작은 아이가 18년 동안 그 흔해 빠진 워터파크 한번 간 적이 없고 놀이동산 간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비행기를 타보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만 뭐 부끄러울 것도 없죠. 각자의 형편대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아이들 어릴 때 장난감 한번 사줄 수가 없었지요. 그때 제가 잠깐 고민했습니다. 제가 당장 일을 하러 나가면 가정 경제가 조금 편안해지겠지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온전히 내 두 손으로 키우면서 두 아들과 도서관 다니고 책 읽어주면서 이 귀한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저의 판단과 결정이 있었고요. 그렇게 무려 13년을 전업주부로 두 아이들과 지냈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한 또 한 가지가 내가 물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풍요롭게 해줄 순 없지만 어디 나가서도 우리 엄마가 최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최고의 사랑을 퍼부어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들과 함께 놀고 함께 책 읽고 맛있는 음식 해주면서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을 정말로 알차게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18살, 16살 아들은 지금도 저를 찾아오고 저와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부터 하는 마마보이가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부모, 엄마인 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십니까? 사춘기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장 들키면 안 되는 게 엄마라는 대상인 거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려고 떠오르는 사람이 부모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뒤늦게 알아야 하는 가장 말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부모가 됐다라는 것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겠지요. 자, 이까지 듣고 혹시 당신이 직장맘이라면 순간적으로 죄책감을 갖거나 내가 아이와 긴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직장 때려치우고 아이와 긴 시간 있으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에게 풍요로운 물질적인 선물보다 엄마의 따뜻한 시선, 따뜻한 말투, 사랑한다는 말, 스킨십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자 함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이런 저의 양육 철학을 너무 잘 대변한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글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에 출처를 적어 놓지 않아서 어느 책에서 발췌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출처를 아는 대로 더보기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컸는지 작았는지, 당신에게 멋진 차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매일 버스를 타야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이 항상 깨끗했는지, 아니면 옷더미와 장난감들로 어질러져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 유모차가 새 것이었는지, 중고로 물려받은 것이었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옷을 잘 차려 입었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든 나에게는 언제나 완벽해 보였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팍팍한 월급을 받고 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휴가철이 되면 때마다 여행을 떠났었는지 그곳이 고급 호텔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내가 기억하는 것은 당신 곁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내가 울었을 때 당신의 팔이 나를 안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를 진정시켜준 당신의 모습에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고 내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나를 쓰다듬어 주거나 다친 무릎에 키스해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 이마에 굿나잇 키스할 때의 당신의 냄새와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당신의 미소를 기억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했던 첫 번째 이유일 거라 확신합니다. 사랑과 존중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은 한계가 없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어린 시절 최고의 추억을 줘서 고마워요. 영원히 엄마를 기억할게요.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엄마. 또 울컥.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 선생님의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부모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주 안아주는 사람이다. 부모는 많은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아이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내일 봅시다.